자, 다음에 이제 비상발전기 선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요 문제도 실은 이제 고전 문제예요. 고전 문제니까 오늘 듣고, 아, 그렇구나만 하시면 돼요. 예, 요건 고전 문제니까 제가 외우라고 안 했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 고려사항하고 정기적 고려사항, 환경적 고려사항, 크게 고려사항을 세 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 일반적 고려사항입니다. 자, 원동기 종류에 따라서, 가솔린 엔진을 쓸 건지, 디젤 엔진을 쓸 건지, 가스터빈 엔진을 쓸 건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열효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걸 좀 설명을 잠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효율도 여기 옆에 다 써 있어요. 여기. 실질적으로 열효율도 실은 입력 열량분의 어때요? 출력 열량이에요. 입력 열량분의 출력 열량. 자, 그래서 입력 열량 킬로칼로리, 출력 열량 킬로칼로리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고, 자, 이거 이제 킬로칼로리를 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시간당 킬로칼로리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효율이 열효율 에타가, 자, 킬로칼로리, 이게 지금 입력이죠. 입력 킬로칼로리분의 출력 킬로칼로리 곱하기 100인데 요거를 변형을 시킨 거죠. 요걸 변형시켜서 요 킬로칼로리를 시간당 킬로칼로리로 전부 시간당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즉 시간당 킬로칼로리. 실은 여기도 시간당 킬로칼로리 곱하기 100 이렇게 나누고, 자, 여기를 다시 한번 나눈 거예요. 여기를 다시 한번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냐? 위에는 그대로 똑같이 시간당 킬로칼로리로 나누고, 여기 밑에를 어떻게 나냐면, 자, 시간당 몇 킬로그램, 킬로그램당 몇 킬로칼로리,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수식을.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시간당 몇 킬로그램을 썼냐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료 소비량이에요. 시간당 몇 킬로그램을 연료를 썼냐. 그 다음에 1kg당 몇 킬로칼로리가 나왔냐. 이게 뭐예요? 이게 연료 발열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요거를 다시 한번 변형했는데, 이제 다시 정확히 쓰자고요. 킬로그램당 킬로칼로리 곱하기 아워당 킬로그램 곱하기 100회고, 여기를 시간당 킬로칼로리가 아닌 킬로와트 단위로 바꾸니까 앞에다가 860이라는 숫자를 곱해줄 수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응?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러거든, 지금.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앞에서 배웠어요. 자, 우리가 와트는 뭐예요? 와트는 줄 퍼 세크죠. 와트는 줄 퍼 세크였어요. 자, 와트는 줄 퍼 세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 줄 퍼 세크니까 요걸 다시 변형을 시키면은 1줄은, 그러면 여기에서 와트 나누기 세크는 줄이 되겠죠? 그죠? 요거는 1줄은 몇이요? 0.24 칼로리죠? 그런데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변하고, 요거를 지금 현재, 아니, 와트 세크죠. 와트 세크. 이게 와트 세크. 와트 세크. 요 세크가 아닌, 아워 단위로 바꾸면은, 와트 아워로 바꾸면은, 뭐요? 세크를 아워로 바꾸니까 3600을 곱한 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는 3600줄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3600줄이 되고, 자, 이 녀석은 3600줄은 어떻게 돼요?
이거 0.24를 곱하면 약 얼마예요? 860 칼로리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와트아워가 아닌 킬로와트아워. 킬로와트아워로 하면은 3600의 킬로주울이 될 거고 요거는 약 860 킬로칼로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지금 결론은 지금 킬로와트아워는 860 킬로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관계로부터 킬로와트는 뭐예요? 860의 킬로칼로리 퍼 아워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형태가 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요걸 잘 생각해 봐요. 요걸 자, 여기에서 요쪽을 넘어갈 때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요걸 보면은 이걸 보면은 요걸 보면은 자, 1kW는 860 킬로칼로리 퍼 아워죠. 이렇게 돼요. 자, 이거를 자, 킬로칼로리 퍼 아워 하면은 얼마 나오냐면 860분의 1 킬로와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킬로칼로리 퍼 아워에서 여기 킬로와트 단위로 하면 860분의 1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고. 이거 보이나요? 860분의 1로 나누면 될 거 아닌가 해갖고 여기를 860분의 1로 나눌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돼요.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1이야. 1. 그러면 자, 여기 860이 없어. 860이 지금 이제 없어. 이 없고 여러분들 지금 했던 대로 자, 여기가 만약에 숫자 1을 놓고 여기 분자가 아니 여기 분모가 예를 들어서 여기 분모가 예를 들어서 숫자 5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가? 여기도 5가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요게 분자 부분이 숫자가 1이야.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거하고 똑같으려면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돼? 여기 1이 나와야죠. 1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1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1kcal per hour를 킬로와트 단위로 바꾸면은 여기가 뭐 나온다고? 860분의 1 킬로와트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밑에 분모 부분은 분명히 5인데 분자가 1을 킬로와트 단위로 바꾸니까 860분의 1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1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뭐요? 860을 곱해야 여기가 전체가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860을 곱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앞에 열효율에 보면은 BH 여기 지금 요 B하고 요 H가요. 이 녀석들이에요. 이 녀석들. 요 B 보니까 뭐예요? 연료 소비량 킬로그램 퍼 아워. 그러니까 이 녀석이 B가 되고 H는 뭐예요? 연료 발효율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러니까 이 녀석이 H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00%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P가 뭐예요? P가 발전기 출력 킬로와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위가 얼마예요? 요 킬로와트 이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860을 어떻게 해요?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860을 곱한 거예요. 단위 변환을 하면 여기 860분의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또 860을 곱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왜 여기 860이 곱해졌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서 또 저걸 가지고 낑낑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그거 하실까봐 또 고민해가지고 또 여기다 시간 낭비하실까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 기동 시간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발전기를 선정을 하려고 해요. 발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디젤 발전기도 있고 가스 터빈도 있고 가스 발전기도 있고 그래요. 가솔린 발전기도 있고 이런 발전기들을 내가 우리 현장에 맞게끔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고려를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효율을 지금 말을 한 거고, 효율이 좋아야겠죠. 그죠? 효율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효율을 일단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동 시간이에요. 만약에 10초 이내에 기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디젤 발전기를 써야 될 거고, 40초 이내에 기동해도 된다. 그러면 뭐요? 가스터빈 발전기를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용량이 소용량이면 가솔린 엔진을 써도 돼요. 가솔린 엔진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중용량이면 디젤, 그 다음에 대용량이면 가스터빈 엔진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 품질, 그러니까 전압이나 주파수나 위상, 이런 전기 품질이, 좀 약간 품질 좀 떨어져도 돼. 이러면 디젤 엔진을 써도 되고, 아니야, 난 진짜 이거 품질 좋아야 돼. 고품질이 요구돼야 돼. 그러면 뭐요? 오행정 사이클인 가스터빈 발전기를 써야 돼요. 자, 다음에 경제성으로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디젤. 난 돈 좀 많아. 그러면 가스터빈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연료로 봤을 때 뭐 가솔린 엔진은 가솔린만 쓰고요. 디젤 엔진은 등유, 경유, 중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원유를 가열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사우디에서 원유 시커먼 걸 하면 제일 먼저 가열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제트유가 나와요. 제트유. 이거 뭐예요? 항공유. 항공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솔린 나와요. 그 다음에 등유. 뭐죠? 이게 석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경유요. 이게 뭐예요? DI2예요? 이거 영어도 하도 안 썼더니 뭐예요? 맞는 것 같습니다. DI야? 예? 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유튜브 나가면 개망치 당하는 건데?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예? 가, 등, 경. 다음에 중유요. 중유는 어디서 썼어요? 중유? 여러분들? 중유 어디 썼어요?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끈적끈적한, 맞아. 방커시윤가 뭐 그거 해가지고 목욕탕 이제 뭐 한 2주에 한 번씩 목욕을 했는데, 목욕탕 그거 할 때 막 이런 끈적끈적한 걸 주더라고요.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거. 그래갖고 목욕탕 관리병한테 그걸 주면 그걸로 떼줘요. 끓여줘요. 끓으면 엄청나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스팔트, 피치야. 여러분들, 그 뭡니까? 도로에 그거 할 때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해가지고 놔서 같이 이게 맞물려가지고 포장하잖아요, 그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솔린이 어때요? 되게 상당히 발화점이 낮은 거죠. 그죠? 상당히 위험한 건데, 일단 가솔린 엔진은 요 가솔린을 쓰고, 디젤 엔진은 어디서부터요? 여기 뭐 실질적으로 등유, 경유, 중유 다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자, 가스터빈 엔진은 다 쓴답니다. 요것뿐만이 아니고 LNG, LPG, 가스까지 얘는 제한 없이 다 받을 수 있다고. 디젤이 DIESEL 아니에요? DIESEL? 네? 그렇죠? 참, 진짜. 이게 있잖아요. 영어 쓸 일이 없으니까 그래요. 네. 자, 다음에 이제 기동 방식입니다. 기동 방식. 기동 방식 보니까 전기식이 있고 공기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동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들 발전기가 일단 제너레이터는 일단 있고요. 이 제너레이터는 뭐예요? 회전하는 걸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애고, 그러면 이 회전하는 애를 모터를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모터를 최초에 돌리기 위해서 기동시켜주는 애가 뭐냐? 그게 전기로 돌려주면 전기식. 만약에 뭐 컴프레서 이런 공기로 돌려주면은 이게 공기식인데, 실질적으로 저 축전지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제 그 세로모터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실은 세로모터가 아니고 셀모터죠. 셀모터, CELL, 셀모터예요. 그래서 이제 실은 그 녀석이 이제 기동모터죠. 여러분들 저 뭡니까? 이거 저 그 오토바이 시동 킬 때
이게 배터리 나가면은 이게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력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이야기예요. 다음에 이제 냉각 방식. 좀 조금만 하면 그냥 공냉식으로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순행식으로 해야죠. 그래서 대형 화력 발전소는 저 냉각 방식 때문에 어때요? 다 해변가를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끌어다가 해수를 가지고 냉각을 시키고 따뜻한 물을 바다에 버리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온배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여론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코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여론을 재활용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회전수가 있는데 회전수 한번 볼까요? 회전수를 잠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은 그냥 직류 발전기예요. 직류 발전기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지금 합니다. 자, 보니까 뭐 N극하고 S극, 이건 이제 이쪽에 극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몇 극기예요? 예? 이거 이극기죠. 이극기예요. 자, 지금 실질적으로 유기기전력이 생기는 부위는 요 코일변 요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원통형으로 계속 이렇게 감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코일변이 유기기전력이 유도가 되는데, 지금 요 밑에 이쪽 코일변이 이동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이 코일변에 유기되는 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전압을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살짝만 돌렸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밑에 자속을 끊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전압이 유기기전력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점이 되겠어요. 요 지점이. 그랬다가 이 녀석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옆으로 이렇게 자극하고 이렇게 평행이 됐을 때, 이럴 때는 여기서 살짝만 해도 엄청난 자속을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최대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이 만약에 이 녀석이 삥 돌아가고 만약에 요 위치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가면은 어디요? 요 위치로 가는 거죠. 그렇죠? 최대점이. 그래서 다시 요게 이렇게 한 바퀴 또 돌면은 180도 뒤집어지면 뭐 요 위치에 가면 요 다시 자속이 끊는 점이 없으니까 여기도 다시 제로가 되는 거고, 다시 또 요 위치로 오면은 마이너스 최대점이 되고, 다시 한 바퀴 돌아오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원 사이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극기에서 한 바퀴 돌면 몇 사이클 나온다? 원 사이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사극기다. 사극기에서 한 바퀴 돌면, 그러니까 이 사극기에서 기계적으로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최대, 다음에 N극에서 여기잖아요. N극에서 최소. 그 다음에 여기가 제로, 여기가 최대,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또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이 또 여기가 제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S로 들어가면 검정색이 다시 마이너스 최대,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오면 이 녀석이 빨간색으로 제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면 얘 한 바퀴 돌면은 몇 사이클? 얘는 2사이클 나오는 거예요. 요거 6극기에서는 몇 사이클? 3사이클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식화 한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이극기에서 코일 변이 1초에 1회전 하면 1사이클 만들고, 2극기면은 1회전 RPS면 1일째 나온다. 4극기에서는 얼마? 2사이클. 6극기에서는 3사이클.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일반식을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2분의 P 곱하기 N은 FLH.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한번 볼게요. 만약 P가 2극기다. 그럼 2분의 2 곱하기 1회전. 1 곱하면은 몇 사이클이요? 1사이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P가 예를 들어서 P가 만약 4극기다. 그러면 2분의 4 곱하기 1 하면 몇이요? 2L했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 P가 6극기다. 그러면 하면은 여기가 3사이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반식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회전수 RPS를 그대로 취하면은 N은 P분의 2F라는 RPS 요게 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초당 회전수예요. 초당 회전수기 때문에 분당 회전수로 바꿔서 라지 N으로 표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초당 한 바퀴 돌렸으면 분당은 몇 바퀴? 60바퀴니까 곱하기 60만 하면 되죠. 그래서 N은 P분의 120F라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N은 P분의 120F RPM.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내부 회전작의 속도하고 전기자가 똑같이 돈다. 그러면 싱크로나이즈 해가지고 동기 속도라고 해서 S를 붙이죠. 그래서 여기에 S를 붙여서 NS는 P분의 120F라고 이렇게 통상 그래요.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유도발전기 배우고, 아니, 유도전동기 배우는데, 유도전동기에서는 속도가 어떻게 해요? N은 P분의 120F 1-S 해갖고 슬림만큼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동기 속도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비상발전기는 무슨 발전기예요? 유도발전기입니까? 동기발전기입니까? 동기발전기죠. 동기발전기이기 때문에 속도가 NS는 P분의 120F가 되는 거고요. 우리 발전기 몇 극기예요? 우리 발전기 몇 극기인지는 아셔야지. 6.6 발전기가 됐던 좌압 380, 220이 됐던 4극기입니다. 4극기. 그렇기 때문에 P가 몇이요? 이제 4가 들어가는 거예요. P가 4. P는 4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주파수는 몇이요? 우리가 60Hz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4극기를 하면은 얼마만큼 되냐면 4분의 120 곱하기 60이니까 이거 얼마예요? 7200이죠. 그래서 7200 나누기 4에서 우리가 얼마예요? 1800rpm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발전기를 설치하고 나서 66 발전기를 설치하고 나서 1800rpm으로 맞바로 안 돌리죠. 이제 막 세팅 해놨는데 걔 1800rpm을 돌리면은 얘 무리가 있으니까 안 되고, 최초에 아이들 테스트 할 때 900rpm으로 일단 돌려요. 900rpm으로 돌렸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900rpm에서 rpm을 쭉 올려갖고 전격인 1800rpm까지 쭉 올려봅니다. 하여튼 1800rpm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한번 이걸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극기다. 2극기면 얼마예요? 2분의 7200이니까 얼마예요? 2극기면은 3600rpm이 되겠네요. 4극기면요. 4극기면 4분의 7200이니까 이거 얼마야? 1800rpm. 6극기면 6분의 7200이니까 얼마요? 1200rpm. 8극기면요. 8분의 7200이니까 얼마요? 900rpm. 자,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몇 rpm이에요? 그런데 이거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여기에 있는 rpm을 말을 해야 되는데 1500rpm인가 이러면 진짜 무식한 거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통상 자, 이 900rpm 이하로 됐다. 그러면 900rpm 이하로 됐다는 건 8극기 이상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저속기라고 부르고, 실질적으로 1200rpm, 자, 요쪽 이상. 그러니까 6극기 이하죠. 6극기 이하니까 6극기, 4극기, 2극기 이런 애들을 얼마한다? 이걸 고속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전수에 따라서 저속기, 고속기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다 1800rpm 정도가 시중에 다 쓰기 때문에 고속기입니다. 고속기. 디젤일 때 이야기예요. 디젤. 가스터빈은 제가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가스터빈은. 다
그 다음에 가스 엔진을 해봤어요. 가스 엔진. 가스 터빈하고 가스 엔진은 틀려요. 가스 터빈은 터빈이 실제 있는 거고, 가스 엔진은 터빈이 없어요. 이 녀석은. 열병합 발전할 때 231kW짜리 2개 병렬운전 해갖고 개통 연계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 아주 오래전이에요. 한 10몇 년 전에 했어요. 그때는 진짜 그게 상당히 진짜 최신식 기술이었어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자, 설치 방법은 뭐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는데 저 이동형은 뭐예요? 이동형은 그냥 현장에서 쓰는 발전기 있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이동형 이제 현장에 저희가 이제 파일 항타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진짜 현장에 이 보링 천공을 한 다음에 그대로 파일을 집어넣고 항타를 하는데 이 파일 천공기가 몇 수백 개가 들어와요. 몇 수백 개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파일 항타 이 하는 애한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설전기 임시 전력으로 얘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동형 발전기가 다 들어와요. 항타기별로 다 들어와요. 근데 딱 했는데 접지도 하나도 안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접지 했더니 접지를 막 사람 지나가다가 발 걸림으로 다 넘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이거 뭐 접지하다가 사람 넘어져갖고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최소화해가지고 해라. 또 접지봉도 막 땅으로 깊숙이 안 박고 이 박다가 위에 한 10전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그리고 또 가다가 걸리면 또 사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집어넣어라. 또 그 다음에 기름이 셀 수가 있어요. 기름이 새면은 바로 대지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름 흡착보, 유흡착보라고 하거든요. 이 유흡착보를 넣어야 되는데 이 흡착보도 또 다 안 넣은 거야. 그래갖고 PCM 자료를 봤어. 그랬더니 건축 PCM 자료 봤더니 거기는 또 흡착보 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지적했죠.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쌍하기도 했는데 근데 뭐 일단은 자기네들 한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그 현장에서 그런 임시 전력용 이런 발전기 같은 거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유익 있게 안전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정기적 고려사항이에요. 정기적 고려사항 보니까 병렬운전이에요. 상용전원 또는 발전기간 병렬운전 시 전압주파수 이상 통계하.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용전원하고 발전기하고 병렬운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어려워요. 이거는 지금 한전 전원하고 내가 발전기 전원을 해가지고 싱크로나이즈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좀 현실성이 떨어진 거고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그 66 발전기를 21대를 설치를 했어요. 21대를 설치했는데 최초에 페이지 1 때 12대를 설치했어요. 12대 설치해서 6대가 그룹이에요. 그래서 6대 할 때 맨 처음에 뭐 1대 투입, 2대 투입 해가지고 6대를 다 투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 6대 투입해서 한 개 그룹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쪽도 6개 그룹을 같이 해서 병렬운전 할 때 이때 싱크로나이즈를 보니까 그거는 해봤어요. 그거는 해봤는데 이거하고 한전전원하고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전전원하고 하는 거는 코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소형 열방압 때 해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상시운전이요. 상용발전이에요. 상용발전이어갖고 한전전원을 베이스로 30%를 깔고 가요. 베이스로 30% 아니면 40% 한전하고 약정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한전전원을 무조건 쓰는 거야. 무조건 쓰고 그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 위에 모자리는 전력을 그 가스발전기가 해가지고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해봤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 개통 연계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게 매전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전 개통 온 거에 이 올라타는 건 있지만 이 올라탄 거를 한전으로 보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역송 방지를 해요. 그래서 32P, 32Q 계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32P는 역전력 유전력계, 그 다음에 32Q는 역전력 무효 계정기예요. 그래서 지금 유효 전력이나 무효 전력이
한전축으로 거꾸로 올라가냐, 이걸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있으면 바로 차단하거든요. 그래서 32P, 32Q를 설치해가지고 한 적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고조파에 대한 얘기네요. 고조파. 발전기 용량을, 자, 고조파가 있으면은 어때요? 자기 용량 제대로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 용량을 키워야 되고, 다음에 또 고조파도 또 억제장치도 해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환경적 고려사항입니다. 뭐,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뭐, 소음기, 방음 커버, 방음벽, 방진 고무, 방진 패드, 방진 스프링 뭐, 다 있고, 대기나 대지 오염 방지에서는 지뷰조도 설치해야 되고, 뭐, 가스터빈, 가스 엔진, 이거 뭐예요? 가스터빈, 가스 엔진은 실질적으로 그 디젤 발전기 쓰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디젤 누유 위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타랑 탈질 장치, 그래서 속스나 녹스를 좀 줄일 수도 있고. DPF요. 여러분들 DPF 알죠? 경유차 타시는 분들은 요 DPF를 아실 거예요. 근데 DPF가 실질적으로 이제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해가지고 매연을 걸르는 애예요. 얘가 매연을 걸르는 애인데 실질적으로 자, 이걸 이제 발전기 대기 오염 방지 차원에서 DPF를 설치를 하는데 여기 배금이 들어가요. 이 촉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세요. 그러니까 66 발전기 하나에 DPF가 한 1억씩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이게 걸르면 뭐해? 그러니까 이게 걸르더라도 매연을 걸렀어요. 매연을 걸르면 이 매연을 베이킹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어야 돼. 부어서 뚝뚝 떨어쳐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발전기를 이 베이킹 할 수 있는 온도까지 올리려면은 발전기가 무부하 운전하면 그 온도까지 죽어도 안 올라가요. 부하 운전을 해야 온도가 올라가고 이 DPF에 걸러진 매연을 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현장에 설치된 게 그 발전기 부하 운전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고장났나 안 고장났는가 보기 위해서 뭐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무부하 테스트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베이킹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제조업체로 보내가지고 베이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경유차에 이렇게 단거리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DPF 경고등이 떠요. 이제 꽉 막혔다, 이거 필터가 매연으로 꽉 막혔다. 그러면 어때요? 고속도로 막 한번 밟아주잖아요. 그러면 구워져가지고 뚝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DPF를 하려면 충분한 온도가 있어야 걸릴 수 있다. 이런. 다음에 이제 유수분리 시설. 이제 혹시나 뭐 기름이 흘렀어요. 그래갖고 트렌치로 들어갔어. 트렌치로 들어갔고 기존에 있던 물하고 섞여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위에는 기름이 뜰 거고 밑에는 물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에 부분 있는 기름 부분을 따로 이 밖에 나가면 오염되니까. 그래서 이걸 기름하고 물하고 분리하는 시설로 해서 이걸 걸러야겠죠. 이런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출력의 종류에 대해서 비상 출력, 상용 출력, 연속 출력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면접 문제예요. 면접 문제니까 자, 1차 필기 붙으신 분들은 보세요. 이거 예. 안 붙은 분들은 아직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비상발전기는 비상 출력이 딱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비상 출력 해갖고 예를 들어서 비상 출력 1000kW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1000kW 돼 있고 뭐 옆에 위에 뭐 역률 0.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상 출력을 kV로 하면은 1000을 0.8로 나누면 되겠죠? 1000을 0.8로 나누면 몇 나와요? 1250. 그래서 이렇게. 자, 비상 출력이 이렇게 1000kW, 1250 kV에 이렇게 두 개로 나온다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역률을 감안한 거지. 그죠? 역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0.8이라고 하는 거는 피상 1250분의 유효 1000 이런 의미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면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면에 비상발전기에 써 있는 이게 이제 비상 출력이 되는 거고
상용 발전기. 상용 발전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가스 발전기를 계속 키는 거야. 365일 계속. 한전 있는 기저부하 위에다가, 기저전력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계속 하는, 요걸 이제 365일 계속 켜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전기 가져오는 것보다 가스가 싸가지고, 사업비의 타당성을 검토해보니까, 그냥 서울 도시가스에서 가스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직접 발전기 돌려서 공급하는 게 훨씬 잘 먹히는 거예요. 더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스 발전기, 상용 발전기를 한 거예요. 야, 근데 준공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준공 때 딱 이제 준공 얼마 안 남기고 나서 가스비가 엄청 오른 거예요. 사업 타당성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일단 한 며칠 시운전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상용 발전기는 출력이 뭐? 상용 출력이다. 그 다음에 이거 연속 출력은, 요거하고는 좀 틀려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전혀 비상이나 상용하고 무관한 엔진 출력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내용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제 면접 때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그때 하시면 되겠어요.